제10사의 예측에 관한 휴메 주장이에요. 그러면 예측에 관한 휴메 주장이 뭔지 간단하게 써야 될 텐데, 이게 휴는 귀납이라고 하는 거야. 귀납, 나중에 가서 납득된다 이런 거야. 그럼 귀납이라고 하는 건 경험적인 사실이 우연한 조건에서 반복되면서 예측할 수 있느냐. 근데 경험적 사실이 반복됐다고 해서 그게 미래에도 그럴 거라고 믿는 건 정신의 습관이다. 정신적으로 습관적으로 할 뿐 예측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는 있다 없다?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귀납을 통해서 귀납적 지식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잘못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잘 봐야 돼, 사례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만 찾으면 안 됩니다.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라고 했으니까 또 봐야 돼. 그 이유를 밝히면 이게 왜 그런지 이런 거예요.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이것도 되게 중요해, 2009년이라고 딱 지정해 줬잖아. 2013년에 권역별 자료를 비교해서, 그러면 이 권역별 자료도요 3가지거든. 아시아 권역이 있고 아프리카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권역이 있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에서 난민들이 신청을 하고 이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것도 2009년하고 2013년의 자료를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2009년 아시아 지역의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거든. 변하겠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변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데 변화가 있는지, 이게 한국 외대가 좋아하는 적용 추론이거든요. 크게 보면 두 부분. 귀납에 대한 휴메 주장은 귀납적 지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정신의 습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추세선의 핵심이 있었고, 두 번째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비교할 때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권역의 난민 인정 비율을 말하길 원했거든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검증되면 일반적인 법칙,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검증되면 일반적인 법칙, 그래서 개별에서부터 보편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또 알아놔요. 귀납. 즉 귀납의 원리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연속이나 공존이 지금까지 자주 반복되었다면 같은 조건에서 언제나 그런 연속이 있을까? 항상 그럴 거다. 그러면 휴메의 주장은 어떤 거냐? 개별적 사실들을 관찰해서 자주 반복되었던 사실이 같은 조건에서 항상 그럴 것이라는 귀납적 예측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의 습관일 뿐이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9시에 땡땡 야 무이 먹어라 꼭끼요 꼭꼭꼭꼭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했더니 꼭끼요 꼭꼭 땡땡 치니까 아 씨발 먹어볼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목을 비틀더라. 그러니까 닭이 자기가 잘 몰랐던 이유는 뭐냐? 자주 반복되었다고 같은 조건에서 언제나 그럴 거라고 믿었는데 귀납의 원리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이제 볼게요. 귀납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림 1만 보는 건데 일단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볼게. 우리가 보통 수치 증가 감소 시점과 기간 변화율과 변화의 의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점점 증가하다가 혹은 증가 추세였던 거지. 증가 추세. 근데 여길 기점으로 떨어지거든요. 선생님 이거 변곡점. 증가 추세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항상 증가 추세라고 예상했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감소한다는 거. 이거 하나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 이것도 뭐가 되냐? 변곡점이다. 중동 같은 경우 거의 난민 신청자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어떻게 증가하는 거야. 폭발적으로 증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야? 12명, 7명, 10명인데 갑자기 162명, 440명 이렇게 급증할 거라고 예상했어? 못했잖아. 이것도 두 번째 근거가 될 거고요. 또 이것도 잘 봐. 순서도 중요해요. 항상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동이 늘었어. 그치? 그러다가 순위가 갑자기 바뀌기도 해. 그러면서 최종적인 순위도 바뀌어요.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항상 얘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얘가 2등이 돼버렸다.
항상 1등이라는데 2등이 됐다. 한 3가지 정도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귀납적 지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휴메의 견해는 그림 1의 그래프의 추세를 통해 뒷받침된다. 이렇게 두 문장. 첫째, 아시아의 경우 2011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감소한다. 같은 기간 중동은 거의 난민 신청자가 없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난민 신청자 순위에 있어서도 아시아가 매년 1위라고 생각했으나 2013년에는 오히려 아프리카가 1위를 차지하는 등 같은 조건에서 귀납적 지식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를 위해서 요거 잠깐 가볼게요. 잠깐 지우고 볼게요. 표 1하고 그림인데 두 번째 논점은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 이게 발문이었고 일부러 이거 써놨거든. 난민 인정. 선생님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만 봐야 되냐? 2019년에 59 11 4였어. 그러니까 아시아는 59명을 인정했고요. 아프리카는 11명을 인정했고요. 중동은 4명을 인정했어요. 근데 2013년에 봤더니 38, 17, 8이야. 38명을 인정했고요. 17을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8명을 인정했어. 선생님, 예능 감소, 예능 증가, 얘도 증가인데요? 권역별로 다 따져보라고 했거든. 근데 항상 이런 걸 봐야 돼. 난민 인정 태도라고 했고 인정이라고 하는 건 신청한 사람 대비 걸라? 이해돼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돌아가서 잠깐 볼게. 2009년에 230명이거든. 230명이 신청했어요. 그 다음 2013년에 아시아는 537명이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분수 계산해야 돼요? 어렵지. 근사값 230이고 이거 60이야. 6, 4, 24, 4명 중에 1명 꼴이야. 근사값. 근데 이거는 500명인데 40명이야. 100명 중에 1명, 되게 낮아져. 100명 중에 1명 좀 그렇고, 500명 중에 40명. 분모는 증가했는데 분자가 줄어들었네. 그럼 감소야. 같은 식으로 가볼까? 여기도 보면 77명인데 몇 명? 587명이네. 77이야. 이건 쉽네. 7명 중에 1명이거든. 근데 이거는 엄청 증가했는데 약간만 증가했으니까 역시 떨어졌겠네. 선생님 값을 다 계산해야 됩니까? 전자계산기로 계산 안 해도 돼요.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분모는 커졌는데 분자는 상대적으로 덜 커지면 분수의 값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치? 자, 중동 12명 중에 4명을 인정해 줬어요. 여기는 어떻게 됐냐? 중동 같은 경우는 요선이니까 쭉쭉쭉쭉쭉쭉 가면 446명이야. 폭발적으로 증가했네. 근데 이 값을 보면 역시 줄어든 거야. 아시아 권역, 아프리카 권역, 중동 권역이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어.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비율을 보면 2009년 아시아 230명분의 59 분수꼴로 아프리카 77에서 11, 중동 12에서 4의 인정 비율을 보인다. 이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만 4년이 지난 2013년에는 각 권역이 이거 그대로 썼으니까 각각 537분의 38, 587분의 17, 446분의 8로 예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정부가 난민을 인정함에 있어 예전보다 엄격해졌다. 보수적이다. 보수화되었다.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런 것들 다 됩니다.